제가 여기에 저희 그 정부 되시는 할아버님의 민세 안재용 선생님의 동상 제막을 식을 거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할아버님이 납북되시기 전에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할아버님을 가까이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또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 이미 벌써 수십 년 전, 100년 전부터 국민 통합을 부르짖고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9차례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우리 이웃이다. 일본이 멀리 떠나갈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웃이다. 우리는 일본과 친구 국가로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재 안세용 선생 공적 보고, 독립지사 안재용 선생의 민족과 조국을 향한 일평생 헌신의 발자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선생은 양력으로 1891년 12월 30일 경기도 진위군, 진위군은 지금의 평택시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고덕면 두릉리에서 순흥 안씨 윤섭과 남양 홍씨 사이에 8남매 가운데 이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선생은 1897년부터 가숙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1907년부터는 서울의 황성기독교 청년회 중학부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셨습니다. 당시 YMCA는 월남 이상재와 남궁업 그리고 윤치호 등이 출입하던 곳으로 선생은 이들과 사귀며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셨습니다. 이때 역사학자이자 항일지사로서 늘 존경하고 흠모하였던 11살 연상의 간제 신채호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께서는 졸업반이던 1910년 8월 경술 구치를 당하자 9월 구국의 뜻을 품고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9월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셨고 1911년 무렵 민중의 세상이란 뜻의 아호 민세를 지어 평생의 뜻으로 품었습니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국내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비타협 민족운동가였습니다. 선생은 29세 되시던 해 1919년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결사단체인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에서 활동하시다 대구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27년에는 좌우합작의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때 전국을 순회하며 효과적인 한일 운동의 전개를 위한 민족 대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선생은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사회 사건, 만주동포 구호의연금 관련 사건, 군관학교 사건, 흥업불학부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연이어 투옥되셨으며 일제하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선생은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늘 대중과 함께 하시면서 국내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비타협 민족운동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거목이십니다. 또 민세 안재용 선생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언론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924년부터 1950년까지 시대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부사장, 사장을 영입하시고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 그리고 한성일보 사장 등을 영임하시면서 당대 으뜸가는 언론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924년 이후 선생의 항일 민족운동은 주로 언론 활동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선생의 언론인으로서 항일 활동은 1920년대 한국 민족운동을 대표할 만큼 확고부동하고 끈질기게 전개되었습니다. 선생은 통곡하는 군중 속에 서서 등 독자의 가슴을 고동치게 만드는 예리한 논설로 항일 민족 의식을 고취하셨습니다. 선생은 해방 후에도 한성일보 사장으로 계시면서
좌우 합작의 민족 통일국가 수립에 당위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선생은 언론을 통해 민족의 독립 정신을 일깨우고 항일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만들어간 민족 지성이셨습니다. 민재 안세용 선생은 또한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신민족주의 역사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독립자주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매진하셨습니다. 조선 상고사감 상학원은 당군 이래 한민족의 역사를 문화적 특수성과 강인하고 끈질긴 생활력, 대외 투쟁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8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집인 여유당 전설을 위당 정인보와 함께 완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조선 실학사 연구에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 작업의 수정위원으로 참여하셔 한글 보존을 위한 통한 민족 의식 고취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역사 연구와 함께 제시한 신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 한민족의 장래를 제시한 대표적인 정치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민족주의의 낡은 한계를 넘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상적인 한민족 공동체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해 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예속과 36년의 질곡 밑에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굴욕과 피착취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제 또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해방되었나니 초계급적인 통합 민족 국가를 건설하여 전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의 완성을 도모함이 역사의 명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생의 민족을 향한 헌신, 좌우 합작을 통한 초계급적 통합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15 해방 광복과 동시에 선생께서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이제 좌편향이 되자 같은 해 9월 독자적으로 국민당을 결성하여 당수가 되셨습니다. 1946년에는 좌우합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셨으며 1947년 미 군정청 민정장관이 되어 한인들에 의한 행정 기반을 굳히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 평택군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9월 20일 도남동 자택에서 납북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오는 소식으로는 1965년 3월 1일 평양의 한 병원에서 75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유해는 평양시 제북인사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선생과 도남동의 인연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선생께서는 15세 때 아내로 맞이하셔서 동고동락하셨던 이정순 여사를 1938년에 여의시고 1941년 김부래 여사님과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이사 오신 곳이 동서문 밖 도남동 산 11-152의 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께서는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하지만 도남동에 계셨던 그 시간은 결코 편안했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감되어서 고초를 겪으셨고 8.15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셔서 활동하셨습니다. 1947년에는 미 군정 민정장관직에 취임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남한내 민정수습에 힘쓰셨습니다. 인근에 거주했던 이승만, 조소왕을 비롯한 옛 독립운동가이자 지금의 정치인들과 자주 만나며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1949년 도남동에 설립한 중앙농림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셔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도 하셨습니다.
선생의 도남동 시절은 선생께서 신민족주의의 이념에 기반하여 항일운동과 그리고 건국운동의 또 다른 전기를 만들고자 했던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그리고 성북구는 지난 2019년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회에 황우갑 사무국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작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여기에 안재홍 선생의 도남동 시절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안재홍 선생의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평생 동안 쉬지 않고 9번이나 투옥되는 고초를 겪으며 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민족과 조국을 위한 선생의 헌신의 발자취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동상의 건립이 우리 성북 구민 모두가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가 되돌아보고 선생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공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산자락에 긴 돌 지며 아니 오세요.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차 모여보라. 골목골목 선 강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며 그 포근한 흰빛이 샌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마른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지 이 땅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여기 자리에 놨어요.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즘에 이렇게 땀 흘려서 직접 흙으로 만들고 사람을 대상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어떤 동상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와서 조각발이 있을 때 어떤 그 유족도 있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한번 너무 기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민세 안재홍 운동가세요. 이분이 때가 이게 그때 34세 근데 가장 이 독립운동을 가장 시절이었어요. 3.1 운동 때는 운동을 안 하셨던 이분이 3.1 운동 지나서 1925년 조직을 하면서 그 굉장히 열정적으로 독립운동 이제 책을 봐서 알게 돼서 부분의 포커스를 가지고 30대 안재홍 선생을 생각하면서 시대에 이분의 정과 그다음에 그리고 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 아주 없겠지만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칼라 세계 얼굴에 칼라를 원래 금기시하는 칼라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둡게 그냥 칼라 그다음에 엄청난 곳을 보고요. 뭐 어떤 시대적 이렇게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게 그 비밀 결사대 조직했다는 그 결사대
흥업 불합부라고 하거든요. 1925년에 흥업하는 비밀 결사대 조직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일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원고를 들고 가는 모습을 만든 겁니다. 만들면서 그럴 때는 다 전체를 공짜로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얼굴은 이렇게 검증을 받았던 이 있고, 그다음에 나로서의 이 시대, 그 시대에 했던 일제 시대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저절로 제가 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담겨 있다. 대장국의 정상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예산으로 최초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 플러스 윤진석 조각가 선생님께서 8천만 원을 희사하셔가지고 1억짜리 애국지사 동상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로 우리 성북구청에 예산을 건의드려가지고 보강 작업을 거친다 그러면은 우남 문화공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남 문화공원이 탄생하게 되면은 이 문화 공간과 또 문화 성지와 또 문화 현장 체험 실습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북구 발전과 지역 상권 발전까지 기대가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건의 내용 중에는 벤치를 만들어서 독서와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바닥에는 성북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판을 설치를 하고 조명 시설을 또 해가지고 야간에 무서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